다음은 이제 세계 경기 흐름을 간단히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내만큼 이 코로나19에 대한 공포 수치가 갑자기 올라간 나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같은 경우 대구에서 확진자가 대폭 늘어나게 되면서 굉장히 지금 공포 수치가 높아졌을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코로나19에 대한 즉 확진자가 늘어난 나라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세계 증시를 통해서 좀 흐름을 좀 짚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시가 수직 상승하는 나라도 없고 수직 하락하는 나라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코로나19에 따른 악재 때문에 국내 증시는 가파르게 최근에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중국 증시는 반대로 발병지 본토고 사망자도 굉장히 많고 근원지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흐름을 좀 잡아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내만큼 공포 수치가 단기간에 올라간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중국의 흐름을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2월 3일이 중국 증시가 설 연휴가 끝나고 개장한 첫날입니다. 증시의 하락폭을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제가 크게 보여드릴게요. 숫자를 더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숫자를 한번 크게 보시면 여기가 1월 24일 목요일, 즉 설 명절 전이고요. 설 명절 연휴 동안 코로나 이슈가 계속 발병이 되면서 증시가 딱 처음 열렸는데, 바로 2월 3일 월요일에 열렸는데, 수치를 보시면 시가가 마이너스 8.73%, 즉 장이 딱 열리자마자 코스피가 그냥 마이너스 8%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하죠. 지금 흐름을 보시면 그냥 수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 증시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고, 물론 한국 증시도 올랐다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중국 증시도 흐름을 보시면 코로나가 발병됐을 때, 즉 설 명절 전 가격대가 이 위치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위치까지 중국은 올라섰어요. 즉 코로나가 있기 전에 증시 위치까지 수직 상승하면서 회복력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상태를 보시면 중국이 발병지고 중국이 사망자가 훨씬 많고 중국이 확정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도 중국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증시가 수직 상승하는 이유는 뭐냐? 그쵸? 생각을 해보시면 좀 억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중국 때문에 이 난리가 됐는데 중국 증시는 계속 수직 상승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럼 중국 증시는 가장 사상자도 많고 확진자도 많고 추가 확진자도 가장 많이 나올 건데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거 하나입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의 기대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일단 금리를 일단 하나 낮췄습니다. 즉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어떤 악재가 나오면 항상 호재를 발표를 합니다. 지금 중국 증시가 저렇게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중국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일단 대응을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악재가 나왔을 때 항상 호재로 이 악재를 막는다고 했었고요. 증시가 수직 상승하는 증시도 없고 수직적으로 하락하는 날은 없습니다. 어떠한 악재 때문에 하락을 나오면 그 악재를 막기 위해서 호재를 내보내는데, 그 호재가 바로 지금 중국은 금리 인하와 경기 부양 정책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리 인하, 중국의 인민은행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충격에 기준금리 조정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쵸? 즉 금리를 일단 내릴 거다. 지금 한은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요. 좀 있으면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올 겁니다. 즉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그 악재를 막기 위해서 지금 이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중국이 먼저 내세웠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올 겁니다.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증시는 이렇게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 수직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코로나19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지금 발병지이자 사상자도 제일 많고 확진자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많이 나올 거지만, 이렇게 과거에 코로나 발병 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코로나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19에 대한 악재를 지금 호재로 막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상승을 하고 있고, 바로 그 부분이 금리 인하와 경기 부양 정책입니다. 지금 중국 증시가 이렇게 수직 상승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악재를 새로운 호재가 지금 막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 증시는 지금 최근에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딱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구에서 지난주에 갑자기 코로나 발병자가 많이 나오면서 이 금리 인하와 중국의 금리 인하, 그리고 경기 부양책 기대감, 그리고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이렇게 증시를 안 보여드려도 아시겠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보여드리면 코로나19에서 이렇게 수직 상승하고 지금 중국 위치처럼 다시 전고점 이상으로 사실 뚫어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 최고점이 바로 691.17포인트였었는데 692.64포인트, 즉 코로나가 발병된 이후로 이렇게 바닥치고 반등한 다음에 오히려 고점을 갱신을 하고 이렇게 더 올라가려고 오히려 고점까지 갱신을 해놨는데 대구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지금 중국처럼 수직 상승하면 더 올라가려다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가면서 오히려 최고가를 갱신을 했는데 이 대구에서 갑자기 사상자가 많이 나오면서 증시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증시는 여전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금요일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지만 중국 증시는 그날도 역시 올라갔어요. 즉 국내 증시만 특수적으로 지금 현재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다시 좀 증시가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중국은 같은 날도 역시 올라갔었고요. 딱 이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지금 대구에서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증시가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국내 증시가. 그래서 이제 지금 조정을 다시 받고 있는데 밑으로 지지라인이 깔려 있다. 깔려 있을 수밖에 없죠. 애초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금리 인하,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에 따른 호재로 상승을 이끌어가고 만들어가고 오히려 고점도 돌파한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선 특수적으로 지금 대구에서 너무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불가피하게 추세적으로 다시 내려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도 한번 제가 짚어드릴게요. 지금 미국 증시도 제가 한번 짚어드릴 건데 미국 증시도 뭐 코로나19 발병에 따라 조정을 받은 수치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쵸? 참 뭐 누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큰 조정도 아니에요. 그쵸? 이 당시가 코로나19 때문에 조정을 받은 건데 이때가 훨씬 더 조정폭도 가팔랐고 이때가 훨씬 더 조정폭도 가파릅니다. 근데 그러니까 즉 미국 같은 경우도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올라가 최고가를 갱신하다가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약간 꺾어져서 내려갔어요. 그 이유는 딱 이거 하나입니다. 지금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미국도 많이 크게 내려왔는데 한국에서 확진자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국이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세계 시장 점유율 반도체 쪽에서 거의 인텔과 함께 1, 2위를 다투는 기업인데 한국에서 이렇게 크게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도 잠깐 주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삼성전자의 힘이 좀 그렇게 크다라는 부분도 이번 기회에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 점유율 뭐 인텔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가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가 거의 인텔도 지금 거의 뭐 초근접 차이로 따라잡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일단 한국에서 대폭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세계 증시의 상승을 발판은 바로 반도체입니다. 즉 전기전자. 지금 반도체가 계속 슈퍼사이클에 들어갈 거다. 반도체가 이제 저점에서 바닥치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관점 때문에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 건데 사실 전기전자 이 반도체에서 강국은 바로 한국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크게 늘어나니까 뭐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한국이 조정을 받았다고 민국이 조정을 받는다?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한국이라는 이점이 아니라 그냥 전기전자에 좀 강점을 가진 나라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으니까 미국도 조정을 좀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에 따른 증시 영향은 사실 얼마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꼭 지금 미국장이 조정을 받은 이유가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애플이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전기전자 쪽 애플 쪽에서도 공장 가동화가 지연이 되면 경제적으로 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서 지금 미국 증시도 좀 조정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을 텐데
이제 미국도 이렇게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미국은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내보낼 필요가 없었어요. 그 부분도 한번 제가 인터넷 기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아까는 중국의 금리 인하 발표 소식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를 보여드릴게요. 미국에는 금리 인하, 미국 연준 2인자는 금리에 대해 찬물을 뿌렸다. 이게 2일 전이에요. 그쵸? 2일 전에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게 곧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발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 증시가 이틀 전까지는 조정을 받지 않고 계속 사상체 효과를 갱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쵸? 2일 전이었었는데 2일 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계속 이렇게 사상체 효과를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증시가 이렇게 조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기사가 바뀌어 나갈 겁니다. 이제 미국이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할 거다라는 이슈가 나오면 이제 증시가 조정을 받다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 사람들, 즉 연준이 금리 인하에 따른 결정을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증시를 보는 거고 경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증시가 코로나19에서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 이렇게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이제 증시가 이렇게 꺾여 내려가고 있고 이거를 내려가는 걸 보는 순간 이제 얘네들도 입장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도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이제 그때부터 한국 증시도 이제 상승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미국이랑 중국 같은 경우 즉 중국은 발병지인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수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악재가 호재에 따라서 막히고 있는 모습, 즉 악재가 새로운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그 악재를 막기 위한 호재를 지금 덮고 있는데 그게 바로 중국의 금리 인하 그리고 경기 부양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은 지금 금리 인하 안 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증시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제 금리 인하 할 거다라고 입장 발표 다시 할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증시가 내려가고 있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도 계속 코로나 이후로도 수직 상승하고 있고요. 중국도 코로나19 이후 수직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만 지금 급격히 한국이랑 사실 일본입니다. 일본 증시가 급격히 조정받고 있는데 이건 급작스러운 확진자입니다. 즉 세계 경기를 봤을 때는 코로나19에 대한 악재를 이 금리 인하라든지 경기 부양 지역으로 지금 막아서서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국내 같은 경우나 일본 같은 경우 갑작스럽게 늘어나서 지금 유일하게 좀 특수적으로 좀 조정을 좀 가파르게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미국이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 카드를 좀 있으면 내보낼 거고요. 그리고 중국은 이미 금리 카드를 내놓고 이제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 한국 증시도 그때부터 반등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즉 제가 제시드렸던 지지라인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증시는 조정을 받겠지만 이제 새로운 호재가 발표가 되면서 증시도 역시 이제 반등을 치고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기간 동안 일단 조금 공포스러울 수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계 경기 흐름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